때이른 추위에 날씨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절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는 굉장히 가볍게 입고 오셨어요? 네. 지금은 뭐 그렇게 안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네. 벌써 가을이 왔어요. 맞아요. 지난주 초에만 해도요, 아침 기온, 서울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17도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한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추워진다, 슬슬 추워진다 하더니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오늘 아침에 기온 보니까 6.8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느끼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가을 같은데 이제 뭐 계절이라는 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계절도 있지만 이걸 조금 이제 객관화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네. 이제 가끔 기상청에서 여름이 길어졌다, 뭐 겨울이 짧아졌다 이렇게 이제 뭐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때 쓰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숫자 두 개가 있는데 네. 5도와 20도 이게 중요합니다. 5도와 20도요? 네. 그러면은 5도면은 가을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가을의 기준은 일평균 온도가 20도 미만으로 내려가서 다시 오르지 않는 첫날. 이거를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그럼 가을의 끝은 언제냐? 예. 뭐 겨울이 시작되면 끝날 텐데 이제 겨울은 일평균 온도가 5도 미만으로 내려가서 다시 오르지 않는 날. 이게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가 가을이죠. 이제 반대로 봄은 5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날, 여름은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5도와 20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좀 궁금해서 기상청에 물어봤더니 네. 1950년대 이제 우리나라 논문을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이제 긴 시간 20세기 막 이런 걸 포함해서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한 중간 지점을 택해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제 그때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5도 정도면 식물이 싹을 뭐 틔우는 시기이고 20도면은 무성했던 나무에 이제 단풍이 들고 뭐 이런 시기라서 이제 5도와 20도를 잡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 이제 기상청에서도 인정하는 가을이냐라고 한다면 네. 이건 이제 날이 좀 지나서 사후적으로 20도 미만이 계속 유지됐구나 했을 때 이제 결정되는 거라서 뭐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4일부터 계속 20도 미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결과적으로 나중에 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위도에 살면 사계절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온이나 날씨 변화라는 게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많은 문화권에서 사계절을 구분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네, 그렇죠. 다들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사계절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네. 뭐 옛날부터 추나추동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네 개의 계절로 나누는 방식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뭐 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천문학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에 놓고 예. 지구가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천문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낮이 제일 긴 그때를 예. 우리가 하지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보고 반대를 이제 동지를 겨울의 시작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을 봄과 가을의 시작으로 보는 그런 천문 계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뭐 입춘, 입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네네. 반대로 지구를 가운데다 놓고서 태양이 어디에 위치하냐 그 각도를 보고서 이렇게 정한 거라고 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지금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이 사실은 날짜를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매년 이제 조금씩 하루 이틀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3개월씩 딱 발로 끊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방식을 대기과학 분야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영어를 이제 그대로 번역해도 이걸 기상 계절이라고 불러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논문 보다 보면 뭐 JJA 뭐 이런 용어가 나는데 이게 6, 7, 8월 말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제 남반구는 우리랑 계절이 반대인데 그렇죠. 뭐 여름철 강수를 분석한다라고 예. 하면 사실 또 호주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3개월씩 딱 끊어서 쓰고 이제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여름이 길어졌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딱 달로 끊거나 하면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도, 20도 이런 기준을 세워서 2012년부터 사용하는데 이게 뭐 전 세계 공통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럼 3개월씩 딱딱 끊어가지고 계절 변화 오면 참 좋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럼 미리 예측도 할 수 있고. 아, 그쵸. 너무 공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쵸. 옷 꺼내 입기도 쉽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계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뭐 춥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요 가을이 지금 사계절 중에서 제일 짧아졌어요. 작년에 기상청이 100여 년간의 기온 자료를 토대로 계절 변화 분석을 이제 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가을 최근 30년 동안 가을이 69일로 제일 짧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우리나라 가을이 9월 17일 날 시작을 했는데 80년대에는 9월 23일로 늦춰졌고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는 9월 29일로 늦춰졌고 올해는 이제 앞으로 기온이 갑자기 오르지 않는다면 아마도 10월 4일이 가을의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가을이 오자마자 곧 이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계절이 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네. 가을 다음으로 짧은 계절 가을 다음으로 네. 가을 뭘까요? 다음으로 짧은 그러니까 계절이요? 가을이 제일 짧고 그 다음은 뭘까요? 봄 아닌가요? 봄 금방 왔다가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봄과 가을이 아무래도 짧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저 정말 너무 충격받았는데 왜 뭐요? 특히 이제 답은 겨울이에요. 겨울이 짧다고요? 네네네. 겨울이 봄보다 짧아요. 그래요? 네, 저는 진짜 겨울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서 너무너무 슬픈데 겨울이 87일로 두 번째로 짧습니다. 그다음 이제 봄, 여름 이런 순인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과거 100년 전에는요. 제일 긴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짧아져서 이젠 두 번째로 짧은 계절이 됐고 이제 여름은 계속 늘어나서 118일 이렇게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계 하지만 사실 1년에 3분의 1이 여름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계절도 그렇고 하루를 따져서도 그렇고 해를 가장 많이 받을 때 기후변화가 더 뚜렷한 게 아니라요. 사실 해를 덜 받는 그러니까 뭐 겨울이라든가 예. 밤이라든가 이럴 때 온난화 징후가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겨울방학이 길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옛날에 그렇게 해도 예전에요. 여름방학은 너무 짧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겨울방학도 짧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흔히들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면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거랑 연결해서 여름철에는 폭염 뭐 한낮에 무더위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사실은 밤과 겨울에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현상으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기후변화 하면은 더운 게 더 더워서 이제 힘들어서 어쩌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덜 더워야 될 혹은 추워야 될 시간이 더 빨리 더워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기후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름보다 봄과 겨울의 온난화 속도가 더 빠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24절기 중에서도 쭉 보면 100여 년 동안 온도가 제일 많이 오른 절기를 보면 동지, 청명, 입동, 대한순인데 모두 이제 겨울 아니면 봄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동지 같은 경우는 온도가 무려 4.1도나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추운 날이라고 알고 있는 대한도 사실 최근 30년 동안 평균 온도가 영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름보다 겨울에 온난화 속도가 2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절뿐만이 아니라 하루에서도 최저 기온의 상승폭이 최고 기온 상승폭보다 더 빠른 것 역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럼 분명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나타난다고 하니까 예. 뭔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땅이 햇볕을 받아서 막 가열하면 그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섞이는 영역, 그거를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대기 경계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낮이나 여름처럼 열을 많이 받을 때는 상승 기류가 그만큼 활발해지니까 땅에서 얘가 열을 받으면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높은 곳까지 막 섞이게 되는데 이제 밤이나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열을 못 받으니까 얘가 이제 가열된 공기가 많이 올라가질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좁은 상자 안에 공기가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기후 변화라는 어떤 여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큰 상자에 있는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작은 상자 안에 있는 공기를 데우는 게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상자. 밤이나 겨울 예. 이렇게 공기가 많이 섞이지 못하는 그 무렵에 그래서 뭔가 온도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특히 뭐 여름에는
여름에 해당한 설명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오면은 아무래도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나요. 뭐 바닷물 증발량도 많아지고 네네. 그래서 수증기라는 게 온도를 좀 더디게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낮에는 해를 받아서 기온이 올라가고 예. 밤에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 수증기가 늘면서 낮에는 온도가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밤에는 덜 떨어지고 이래서 밤에 좀 이렇게 기온 이제 온도 변화가 그러니까 온난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게 얼마나 얕은 건지 다시 깨닫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 폭염이고 너무 더워 이럴 때 온난화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북극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상에서 제일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해를 덜 받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거랑 생각해 보면 북극도 그러면 해를 덜 받아서 뭔가 그런 건가라고 네.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실만 놓고 말씀드리면 북극이 온난화가 빠른 건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기사 쓸 때만 해도 뭐 2배 빠르다 이렇게 썼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4배 빠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네. 맞는데 사실 그 이유 자체는 조금 이제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북극은 바닷물이 얼어 있는 거잖아요. 북극해가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사실 뭐 바다는 아무리 기후변화가 진행돼도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북극해는 네. 이제 육지같이 보이는 곳이 바다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하얗게 눈처럼 눈이 덮여있던 곳이 시퍼런 이제 바닷물이 되는 거고 완전히 그 물리적인 완전 성격이 달라지는 거고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얗게 덮여있을 때는 햇볕을 잘 반사해서 반사하니까. 열이 잘 안 흡수가 네. 되는데 녹아서 바다가 되면 이 그 북극의 바다가 막 지중해 같은 에메랄드 빛이 아니라 되게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열 흡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같은 양의 열을 받아도 이제 점점 여기 자체 피드백에 의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가열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남극에 비해서 면적도 좁은 데다가 그 주변을 대륙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대륙도 있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륙이 빨리 가열되는 그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극지방의 북극의 온도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계절의 경기도 흐려지고 기후온난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장 농업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통상 기온이 뭐 1도 오르면 생산성이 3에서 7%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분명히 농사가 더 잘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러시아나 북유럽 이렇게 추운 곳은 늘 수 있는데 그걸 네. 감안해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게 온도가 그냥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네. 뭐 기후 변화라는 게 원래 극한 기상을 항상 수반하잖아요. 폭염, 그렇죠. 폭우, 이번 파키스탄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농작물 생산량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농작물은 조금만 생산량이 변해도 막 폭락을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 이제 예,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랭지 배추 가격이 지금 막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름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직접 우리가 이제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실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네. 가시기 전에 앞으로 날씨 어떻게 되는지 좀 전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아까 낮부터 좀 풀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내일이랑 모레는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평소 우리가 떠올리는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될 거라고 하고요. 낮에는 뭐 2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평년보다 더 따뜻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이 올 가을은 됩니다. 그러면은 뭐 더 춥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평년 하다가 정도 또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러겠죠. 우리 항상 결과적으로 네, 이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생각이 네. 나네요. 네,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